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된 지가 꽤 됐는데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도색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80도가 넘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한 제작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번에 미니 충전기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그 충전기의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파워 박스, 전원 박스죠. 전력 박스, 전원 박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저희들이 사용하는 배터리들이 보통 이렇게 5000mAh가 넘는 용량의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5200mAh 18.5V 5셀이죠. 이런 배터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잦은 연습, 많은 비행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약간 지금도 보면 살짝 이렇게 배가 불러 올라야 있죠. 이렇게 배가 부른 배터리들은 사실적으로 비행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안정성 때문에 조금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을 대부분 이제 폐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뭐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중요한 점은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터리들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배터리들의 그 사용이 조금 그 성능이 좀 더 떨어지는 배터리들을 다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적으로 이런 배터리들 관리나 배터리들에 대한 뭐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제작하는 방법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제가 제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굳이 따라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일단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이런 배터리들이 오래된 것들을 지금 이렇게 셀을 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 단자들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영상에 담을 수는 없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12V의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3셀로 나눴습니다. 3셀 5200, 5200, 5200, 5200. 그렇습니다. 두 개가 1000mAh, 5000mAh면 1000mAh, 1000mAh에다가 200이 4개니까 248. 맞죠. 2800mAh거든요. 2800mAh의 배터리인데, 뭐 고암페아, 고전력을, 고방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조 배터리나 그 작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필드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역할 배터리 파워팩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로 사용하기에는 좀 위험하겠죠. 미관상 별로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사출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설계를 하였고요. 3D 프린터로 사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출했습니다. 그 ABS로 사출을 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시간이 요거 지금 박스 하나 출력하는데 24시간, 28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네요. 그렇고 손잡이도 또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덮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는 방법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개인적으로 사출이 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도가 뭐 습도하고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챔버를 사용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뭐 지금 이렇게 크랙 같은 부분도 좀 생기고요. 사출하다가 그 노즐 옆에 그 뭐라니까 잔여물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그냥 제가 사용할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캐리어 백을 하나 사출을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사출을 한 것 같네요. 이틀 좀 넘죠. 네. 그래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는 방법들은 여러가지 뭐 볼트 게이지나 스위치 단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자막 처리하는 것 때문에 영상을 중간에 자르지를 못합니다. 자르지를 못해서 영상을 좀 빨리 진행을 하려면 제가 말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네, 파이버 글라스입니다. 파이버 글라스인데 보통 뭐 여러모로 사용이 되죠. 뭐 기체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파이버 글라스인데, 대부분 이 배터리, 리폴 배터리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요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백 케이스가 따로 나오는데 그 소재가 캐뮬러 유리섬유입니다. 유리섬유이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안전을 위해서 뭐 따로 지금 케이스 자체가 뭐 스틸 제품이 아니고 ABS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 글라스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를 포장한다, 네, 감싸주는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해서 이 배터리를 커버링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유리로 만든 실로 만들어져 있는 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상에 크게 주의하실 점은 없으나 호흡기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당연히 안 좋겠죠. 사용하실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처음에 이거 스틸로 할까 뭐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문득 이 파이버글라스 원단으로 마감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네,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실들이 날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혹시 발열에 열이 나는데 꼭 이렇게 하면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작은 용량이나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방전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불이 안 붙는 원단입니다. 자,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잔여물들이 날라다녀가지고 그러네요. 일단은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케이스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는 삽입이 되었고요. 이곳에 들어갈 것이 뭐가 있냐, 볼트 게이지, 그리고 이제 파워 전원 스위치, 그리고 단자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부속품들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트 게이지죠. 이게 어느 쪽일까요? 점이 있는 부분이 아래쪽이겠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맞군요. 이게
파란색인데 지금 영상에는 이게 무슨 색이죠? 네, 하여튼 파란색입니다. 네, 맞고요. 어쨌든 요 도면을 보고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도면을 보고 설계를 했는데 잘 맞아 주어야 하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어느 쪽 단자가 지금 이렇게 3개의 단자가 있는데 보통 대부분 스위치는 3개의 단자가 있죠. 네, 어느 쪽을 연결을 해야지 삑 소리가 나죠. 네, 됐습니다. 스위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스위치를 이 친구는 조금 제가 여유있게 설계를 했는데 되게 빡빡하네요. 접속 단자죠. 일반적인 바나나 잭이라고 흔히들 하죠. 바나나 잭 커넥터. 아이고, 이쪽이 아니죠? 네, 이 친구를 보면은 이게 순놈을 이렇게 꽂게 돼 있죠.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렇게 꽂게 돼 있는데 이건 좀 고용량입니다. 용량이 좀 높은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그렇게 고용량 오디오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제품이 좋은 점은 이 잭을 이 4mm 바나나 잭을 꽂을 수도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게 구멍이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가지고 일반 그 필요한 그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굳이 바나나 잭을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납땜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이 친구를 이렇게 돌려주면 딱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이 간단합니다. 근데 가격은 일반 잭보다는 좀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뭐 무관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친구를 플러스 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쪽을 바깥쪽으로 끼우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은 바로 배터리에서 연결을 할 것이고 플러스 쪽은 이쪽도 옆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아이고, 종이 하나 빠졌네. 이건 다른 것보다 이게 뭐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자, 됐습니다. 일단 이제 납땜을 해야 되겠죠? 납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확대를 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로 다이렉트 연결되고 플러스가 넘어와서 건너가서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되고 이 친구는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필요한 양만큼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인두가 이렇게 그 굵은 전선도 지금 12H인데 굵은 전선은 일반 인두보다는 좀 고용량의 좀 인두를 사용하는 게 납땜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전자 쪽으로 좀 박식하신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간혹 태워먹기도 잘 태워먹습니다. 변속기 같은 것도 비행을 하다가 태워먹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하다가 꼭 태워먹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 충전기도 한 더 번 태워먹었죠. 근데 뭐 솔직히 제 많은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손이 좀 기네요. 손이 좀 깁니다. 길 경우에는 잘 되었나요?
좀 뜨거우니까 잠시 식히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이 잘 들어. 제가 이게 지금 방전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아마 12V인데 9V 정도가 나오면은 정상인 겁니다. 일단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 전압이 안 나오고 있죠. 딱 키면 네 9.79V나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원래 이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손잡이를 안 달았군요. 이런. 잠시만요. 하하하하하. 잠깐 이 친구 따겠습니다. 이쪽에 놓고 손잡이를 안 달았습니다. 손잡이를. 손잡이를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고 뚜껑도 있고 전압도 나오고. 손잡이 달았습니다. 손잡이 달고 위에서 볼트를 줘야 되는데 제가 구멍을 2.5mm로 설계를 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볼트는 3mm입니다. M3. 그래서 탭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탭이라는 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드릴날 같이 생겼는데 나사산이 있어서 이렇게 나사산이 없는 곳에 나사산을 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핸드툴로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고속을 하시면 안 되고 천천히 깊이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됐네요. 나머지 6개도 뚫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도색하기엔 좀 그렇고 비 안 올 때 도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탭 가공은 다 됐고요. 지저분합니다. 자, 손잡이도 달았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다시 이거를 또 넣으면 잠깐만요. 넣으면 움직이겠죠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움직이게 고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이 친구를 됐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아까 궁금해하던 요 스위치에 불이 안 들어오는 이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주위에 전자 쪽에 달인인 분이 한 분 계셔서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자는 왜 이렇게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건지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스위치를 한번 켜볼까요? 짠! 네, 불이 들어오죠. 하하,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뭐 뚝딱 나오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뭐 만들었는데 당연히 완성도도 좀 높아야 될 것 같고 욕심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 아이고, 근데 그것이 만들어 냈는데 괜찮아요. 아주 기분이 좋죠. 알루미늄으로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알루미늄으로 가공, 이렇게, 아니 상판 뚜껑만이라도 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이 게이지도 이런 디지털 게이지가 아니라 아날로그 게이지 아시죠? 이렇게 바늘, 네, 그런 게이지로 돼 있으면 약간 레트로 분위기도 나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루미늄으로 그 가운데 부분만 프린터로 사출을 하고, 윗판하고 밑판은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 자, 불이 들어오죠. 전압이 보이시나요? 좀 어두워야 되겠죠. 파란색으로 보이죠? 9.82V 9.82V면 한번 전압을 따라 한번 재볼게요. 9.82V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자,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죠? 지금 여기는 9.83, 여기는 9.78. 아마 이 친구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맞겠죠? 테스터기가 정확하겠죠? 아니면 도금상의 문제? 도금에 대한 저항값 때문에? 그러면 한번 물려볼까요? 같습니다. 이 친구가 조금 높게 나오네요. 네, 높게 나온 거를 감안해가지고 네,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가 꼭 이래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되었는데 조금 허전해 보이는 이곳에 무언가를 좀 데코레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도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데코레이션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잘라둔 율 스티커가 있네요. 제일 낫지 않을까 싶네요. 또 뭐 다른 거 붙이면은 또 해서 이 친구를 가운데 한쪽 몰아서 가운데 약간 이렇게 뭔가가 좀, 네, 그렇죠. 산뜻하군요. 좋은데요? 자, 글씨를 레터링도 붙여줄까? 레터링은 붙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압도 잘 들어오고, 불도 잘 들어오고, 테스트도 아까 다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사실 손바닥 크기 정도인데, 저도 사실 남자치고 손이 큰 편은 아닌데 갖고 다니기 편하고, 야외에서도 비행장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네,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율이었습니다.